지난해 코스피가 75% 올랐습니다. 그런데 1,000만 원 미만 소액 투자자의 평균 수익률은 고작 1.5%였어요. 같은 시장에서 누군가는 37%를 벌었고 누군가는 물가도 못 이기는 1.5%에 머물렀어요. 미국 자산운용사는 이런 한국 주식시장을 오징어 게임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늘은 이 격차가 왜 생기는지, 그리고 직장인이 지금 당장 통장 전략에서 바꿀 수 있는 세 가지를 같이 알아볼게요. 숫자로 보면요, 생각보다 단순한 이유가 있어요. 끝까지 보시면 오늘 퇴근 후 바로 첫 번째 단계를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작년 코스피가 75.5% 올랐어요. G20 국가 중 1위, 2위인 칠레가 57%였으니까 압도적인 차이였습니다. 올해 1월에는 사상 최초로 5,000선을 넘었고 지금은 6,000선까지 뚫었어요. 코스피가 75% 올랐다는 건 1,000만 원 넣으면 750만 원이 생긴다는 뜻이에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된 분이 얼마나 계실까요? 지금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 1,450만 명이에요. 성인 3명 중 1명이 주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이 상승장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손실본 투자자들의 총 손실액이 12조 2,154억 원이에요. 1인당 평균으로 따지면 931만 원을 잃은 겁니다. 코스피가 역대급으로 올랐는데 오히려 1,000만 원 가까이 날린 분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같은 시장, 같은 시간인데 결과가 완전히 다른 거죠.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자, 숫자로 보면요. 그럼 이 격차가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 숫자로 보면요. 서울신문이 2026년에 낸 투자 격차 리포트가 있어요. 자산 10억 원 이상인 분들의 평균 수익률 37.4%였습니다. 같은 기간에 1,000만 원 미만 소액 투자자의 수익률은요, 고작 1.5%예요. 같은 시장, 같은 해, 같은 코스피가 75% 올랐는데 누군가는 37%를 벌고 누군가는 1.5%를 벌었습니다. 수익률 격차가 무려 25배예요. 1.5%가 체감이 잘 안 되실 수 있으니까 비교를 하나 해드릴게요. 2025년 물가 상승률이 2.1%였어요. 내 주식 수익률 1.5%가 물가 상승률 2.1%에도 못 미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1,000만 원을 주식에 넣어놨는데 15만 원 벌었어요. 근데 그 사이에 물건값은 21만 원어치가 올랐어요. 주식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오히려 6만 원을 잃은 거예요. 은행 적금이랑 비슷한 수준인데 리스크는 적금의 100배를 감수하면서요. 이게 소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50대 투자자의 60.1%, 40대 투자자의 59.7%가 손실 상태였어요. 4050 투자자 10명 중 6명이 마이너스라는 뜻이에요. 손실 투자자 전체로 보면 총 손실액이 12조 2,154억 원이고 1인당 평균으로 따지면 931만 원을 잃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겁니다. 개인 투자자 4명 중 1명, 정확히 24.3%가 전 재산의 절반 이상을 주식에 넣어놨어요. 그리고 수익금 활용 계획을 물어봤더니 생활비라고 답한 비율이 22.3%였습니다. 이 말은 주식이 재테크가 아니라 이분들한테는 생계와 직결된 문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자산운용사 아카디안 에셋 매니지먼트가 한국 주식시장을 뭐라고 불렀냐면요. 오징어 게임 주식시장이라고 했습니다. 살아남는 사람만 상금을 가져가는 구조라는 거죠. 외국에서 봐도 이상한 시장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 개인 투자자 잘못만은 아니에요.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격차가 벌어진 진짜 이유는 실력이 아니라 행동 패턴이에요. 자본시장 연구원 분석을 보면 개인 투자자의 거래 회전율이 기관이나 외국인 대비 5배 높아요. 쉽게 말해서 기관이 한 번 사고 팔 때 개인은 5번을 사고 파는 거예요. 매번 수수료 나가고 매번 타이밍 판단을 해야 하고 매번 감정이 개입돼요. 거래가 많을수록 손실 확률이 올라가는 건 당연한 구조예요. 숫자로 보면요. 국내 레버리지 인버스 ETP 시가총액이 2025년 말 12조 4천억 원이었어요. 그게 불과 3개월 만에 21조 7천억 원으로 75%나 뛰었어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레버리지랑 인버스에 돈을 넣었다는 뜻이에요. 문제는 방향이에요.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EX라는 상품이 있어요. 코스피가 떨어지면 돈을 버는 상품이에요. 근데 코스피가 49%나 오르는 동안 개인 투자자들이 이 상품을 1조 1,124억 원어치 사들였어요. 결과요? 9개월 만에 80% 넘게 녹았어요. 1,000만 원 넣었으면 200만 원도 안 남은 거예요. 오를 때 인버스 사는 건 아파트값 오른다는 뉴스 보고 공매도하는 것과 같아요. 곧 떨어지겠지 싶은 감으로 반대 방향에 베팅하는 거예요.
근데 시장은 감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2020년 코로나 때도 자본시장연구원이 20만 명 넘는 투자자를 분석했는데 개인 투자자 42%가 손실이었어요. 신규 투자자는 60%가 잃었어요. 패턴이 반복되는 거예요. 시장이 흔들릴 때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오를 때 반대 방향에 걸고 거래를 너무 자주 해요. 그렇다면 37%번 사람들은 뭘 했을까요? 이게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사실 별거 없어요. 장기 우량주, ETF에 분산 투자하고 거래를 자주 안 했어요. 그게 다예요. 레버리지 사서 매일 차트 들여다본 게 아니라 시장 자체를 사놓고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75% 오를 때 같이 올라간 거고요.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이건 주식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일자리 시장에서도 똑같은 격차가 벌어지고 있어요. PwC 분석에 따르면 AI 스킬을 가진 사람은 같은 직종에서 임금을 56%더 받아요. 달라스 연준이 구인 공고 13억 건을 분석했더니 AI 스킬을 요구하는 공고의 급여가 평균 28%더 높았고요. 주식에서 37%대 1.5%였던 격차가 월급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 AI 시대가 무서운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최초의 기회예요. 세계 경제 포럼 전망을 보면 2030년까지 AI로 9,2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지만 1억 7천만 개가 새로 생겨요. 순 증가가 7,800만 개예요. 없어지는 것보다 생기는 게 훨씬 많다는 거죠. 준비한 사람한테는 역대급 기회가 열리는 구조예요. 그럼 직장인 기준으로 지금 당장 뭘 하면 될까요? 딱 3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레버리지 엑시트. 레버리지나 인버스 ETF 갖고 계신 분 지금 당장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EX 하나만 볼게요. 코스피가 49% 오르는 동안 개인 투자자다 1조 1124억 원을 순 매수했습니다. 결과요? 9개월 만에 80% 넘게 손실이 났어요. 내가 시장보다 빠르다는 착각이 손실의 대부분을 만듭니다. 코스피 200 ETF나 S&P 500 ETF처럼 시장 자체를 사는 방식으로 바꾸세요. 이게 37%번 사람들이 한 거예요. 두 번째는요, 시드머니 500만 원 전략. 거창한 목돈 필요 없습니다. 월급에서 일정 금액을 자동이체로 ETF에 넣으세요. 적금 붙듯이요. 500만 원이면 충분히 시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핵심은 거래 횟수를 줄이는 겁니다. 자본시장연구원 데이터가 명확해요. 개인 투자자 거래 회전율이 기관이나 외국인보다 5배 높습니다. 거래가 많을수록 손실이 커져요. 사놓고 안 보는 게 전략입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3번째,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합니다. AI 스킬 1개에 투자하세요. PwC 분석에 따르면 AI 스킬 보유자의 임금 프리미엄이 56%입니다. 같은 직종인데 AI 쓸 줄 아는 사람이 56%더 받아요. 달라스 연준이 13억 건 넘는 구인 공고를 분석했더니 AI 스킬 요구 공고가 평균 28% 급여가 높았습니다. 주식 수익률 격차보다 임금 격차가 훨씬 빠르게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직장에서 반복되는 업무 딱 1가지. 그걸 AI로 자동화해보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몸값 올리는 게 제일 빠른 투자입니다. 자, 오늘 핵심 정리하면요. 격차는 시장 탓이 아니라 행동의 차이였습니다. 레버리지 빼고 적금처럼 ETF 쌓고 AI 스킬 하나 익히세요. 오늘 퇴근하면서 내 ETF 계좌 한 번만 확인해 보세요. 그게 첫 번째 단계예요. 진짜 내 돈 걱정해드리는 채널이 되고 싶어서 만들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직장인 돈 이야기 이어갈게요.